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어느새 또 마지막 방송 시간이 다가왔네요. 여러분과 함께 또 마지막 방송 같이 하고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이 좀 많이 선선해졌죠. 선선했는데 그래도 더운 것 같습니다. 선풍기 틀고 좀 더위를 식히면서도 이렇게 또 하루를 마무리하게 돼서 그래도 좋아요. 날이 좀 시원해지니까 뭐 귀뚜라미 울음소리 들으면서 오늘 밤을 또 마무리 짓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우리 증시는 3460선이죠. 3460선을 돌파해가지고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랠리를 이어갔는데 이번 주 연이은 상승에 따라서 그 피로감이 있죠. 그리고 차익 실현의 그 압력 증가로 인해서 뭔가 승보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좀 한번 쉬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만 연방준비제도의 그 금리 인하 단행과 정부 정책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부 업종에 대한 주가의 모멘텀은 유효할 것이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보면은 지난주 코스피가 전주 대비 49.70이죠. 49.70포인트 올라서 3,445.24에 장을 마쳤고, 이번 주는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 그리고 차익 실현 우려 등이 이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지난주 주중에 11일 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6거래일간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진짜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미친 듯이 이렇게 보기 힘든데 계속 오르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아주 겁나게 올랍니다. 그리고 11일 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은 지난 2019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9월의 금리 인하 이어서 반도체 업종의 강세, 정부 정책 기대감 등으로 3,460선을 돌파를 했는데, 코스피 상승 탄력을 통해서 하반기에 강세 압력은 확인됐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그 리스크 관리 또한 필요하다고 짚고 있고, 이어서 현재 코스피 밸류에이션은 선행 PER 11.27배, 지난해 고점을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3,400선 이상에서는 추격 매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하네요.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 지수의 급격한 상승을 감안을 할 때는 차익 실현 우려는 커질 거다, 이렇게 분석도 합니다. 그리고 계절적인 유동성 위축 또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미국의 이 법인세 납부랑 유대교 연말 등 계절적인 유동성 위축이 유효하다고 하네요. 경기 물가 우려가 단기 조정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 심리를 유지해야 한다. 법인세 납부, 유대교 연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기관애들이 의도적으로 또 주식을 팔면은 주가가 빠지기도 합니다. 다만 유동성이 확대되는 금리나 사이클 효과 또한 유효하지 않겠냐, 그런 관측도 있는데,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고 연말 금리 전도표 중간값도 3.9에서 3.6%로 인하되다 보니 시장에는 안도감이 유입이 된 거죠. 연준의 금리나 사이클이 이제 재개되면서 채권 금리 하향 안정과 향후 경기 부양에 대한 이 드라이브까지 더해질 경우 글로벌 정책 공조 국면 진입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금리나 사이클에 대해서 더해서 정부 정책 기대감까지 맞물리면 AI 등 신상장 업종에 대한 주가 모멘텀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와 국내 정책 모멘텀에 따라서 증시는 내년까지는 완만한 상승 흐름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 내에서 주가가 덜 오른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 성장주, 헬스케어나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AI 소프트웨어는 정책 모멘텀도 있어서 매력도가 높다고 언급하는 연구원도 있네요.
정부는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에서 신산업 AI 자율주행 로봇, AI 자율주행 로봇 이 세 가지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논의했다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 AI 전환 트렌드와 맞물리다 보니 신산업 관련주의 주가 흐름에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냐 그렇게들 또 설명을 합니다.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뭐 9월 22일 날 한국 9월 1일에서 20일에 수출이 있고 중국은 9월 5년물 대출 우대금리 발표가 있네요. 9월 23일에는 미국 9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가 있어요. 예위치. 그리고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있고 9월 24일에는 미국 8월 신규 주택 매매 9월 25일에는 미국 8월 내구재 신규 주문 9월 26일 미국 8월 개인 소득 그리고 8월 개인 소비 지출 PC가 나옵니다. PC 물가지수 8월 이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또 8월 근원 PC 물가지수 있는데 하여튼 이 PC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9월 26일 날 이때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코스닥은 올랐는데 코스피가 좀 떨어져서 금요일에 좀 아쉬움은 있었고요. 미국은 금요일날 아주 좋았어요. 보니까 다우지수 0.37% 올랐고 나스닥 0.72, S&P 0.49. 야, 벌써 6,600이면은 대단하네요. 필라만 좀 빠지는 그런 좀 황당한 그런 일이 있었죠. 계속 올라가다가 살짝 좀 조정받는 것 같아요. 0.73% 빠져가지고 6,232.24로 마무리됐습니다. 환율은 1399원입니다. 10.5원. 또 환율 또 급등하네요. 갑자기 훅 빠지더니 다시 또 슈팅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달러 1분엔 147.93엔 계속 오릅니다. 달러 1분엔. 이 자꾸 오른다는 것은 엔저죠. 지금 유가는 62.4달러, 일본에는 945.91원, 유로화는 1643.48, 중국 이하나 196.54원이고 휘발유 1659.77원입니다. 국제금값 3705.8달러, 그리고 국내금값은 165,033.23원입니다. 미국 국제 수익률을 보니까 4.133이네요. 0.71%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선물을 보니까 다우는 0.29, S&P 0.42, 나스닥 0.64% 올랐는데 러셀이 좀 많이 빠졌어요. 선물은.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금요일날 79,700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살짝 빠졌는데 조정받았죠. 근데 시간에서는 한 79,900원으로 마무리됐고 제 생각은 내일은 또 다시 또 8만전자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8만원대 터치했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8만전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차트 보면 상당히 좋죠. 쭉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죠. 확실히. 우선주는 64,200원 마찬가지로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은 65,000원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대세의 흐름은 상승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10만 전자 떠나서 한 9만 전자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해요. 굿나잇.